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기생충을 소재로 한번 제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을 텐데요. 왜 기뻐하셨습니까? 한국 영화가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기분 좋을 수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좋아하신 분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은 뭔가요? 한국 영화가 세계로 수출되면 여러분의 봉급이 많아지나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일자리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한 것만큼은 아닐 겁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한국의 원자력 산업을 살리고 항공 우주 산업을 살리고 조선 산업을 살리는 게 훨씬 더 고용 효과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한국의 빈부 문제를 다뤘다고 합니다. 저는 대저택에 반지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반지하가 있긴 있어요. 못 사는 집, 좀 어려운 집들에 좀 있는데 그걸 소재로 했습니다. 그 동아일보 오피니언면에 우리 김광현 논설위원이 영화 기생충, 인간 기생충 해갖고 이제 칼럼을 썼는데요.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왜 좋아하느냐?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근데 이 영화의 메시지는 뭐냐? 사회적 메시지 때문에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툭 찌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 그러죠. 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네, 민주주의를 붙여주니까 무슨 소리야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쪽도 민주주의 체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딥니까? 미국인가요? 미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사회주의에 대한 호감도가 50%로 자본주의에 대한 호감도보다 1%포인트. 나머지 1%는 모르겠다 이랬겠죠. 50대 49로 높았답니다. 네. 이거 아주 저는 흥미롭고 저도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호감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슨 얘기가 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평등, 부의 불균등한 분배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좋아한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살면서도. 기생충이 그런 영화라는 얘기를 툭 이 논설에 깔고 있는 겁니다. 이 칼럼에. 그러면서 블룸버그 외국 통신에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기생충이 놓친 한국의 현실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으면서 이 영화는 한국이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만큼 빈부격차가 큰 나라인 것처럼 그려놓았는데 현실은 전혀 반대다.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논설위원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아시아에서 한국의 불평등 계수는 가장 낮다. 동티모로 다음으로. 동티모로는 워낙 못 살았다니까 그렇다 치고. 한국보다 잘 사는 아시아 국가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그 정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한국 다음으로 대만 등등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의 불평등 계수가 우리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한국은 상당히 낮다. 네. 한국의 1%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은 한국에서는 12.2%, 미국은 20%, 브라질 28%, 한국은 상당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왜 거꾸로 된 영화가, 현실과 다른 영화가 히트를 치고 우리 현실을 제대로 묘사하지도 않은 영화인데 왜 이 영화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나요? 제 질문입니다. 우리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는 후배고 이력을 보니까 대학도 후배인데 저로서는 자랑스러운 후배가 다 좋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또 동아일보의 신기욱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장 실론이 실렸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미 관계가 심상치 않다. 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이 정부의 실세들은 해리 해리스 대사를 인종차별적으로 공격을 했다. 조선 총독 같다. 코수 연기른다고. 어머니가 일본인이라고. 근데 미국도 가만히 안 있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의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주한미군 부대에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무급휴직 처리하겠다. 세게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는 그 다음에 미국은 한국의 독자 노선이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를 약화시킬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근데 한국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그걸 걱정한다. 네. 그리고 한국의 운동권 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지금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처에서 보듯이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미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런 미국에서 코로나 뭐니까 기생충이 1등을 해서 기분 좋은가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제가 주제로 삼은 건 이겁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11월 달에 미 대선이 있을 때까지는 미북 회담은 없다, 정상회담은 없단가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 라고 해서 그 대북 협상을 하던 팀들을 다 사실상 해체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CNN이 그런 보도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 측에서는 미 정부의 방침은 아닐 것 하고 무시하는 CNN이 보도한 것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남북 협력을 하겠다라는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력했다. 이런 보도가 동아일보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뭔가 하면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즉 비핵화를 하는 쪽이라면 협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협상 없다 이겁니다. 자 이제 기생충은 우리의 만족이고 현실은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아시아에 이제 여전히 경쟁이 붙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에 북한이 어마어마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뭐 핵실험을 하는 건지 ICBM을 쏘는 건지 굉장히 위협을 가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한테 어떤 위기가 될지 모르니까 약간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갑자기 큰일이 생기면 사재기가 생기니까는 식수하고 조금 뭐 준비 좀 해놓으십시오. 나중에 막 사재기 벌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하고 글을 보냈다가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너 맨날 엉터리야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근데 왜 북한이 그 도발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왜 그런 도발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때 이미 보도 다 나왔어요. 신문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보시면 보이는데 주관적으로 보이니까 안 보일 뿐입니다. 북한은 그거예요. 첫째, 자기네 체제 보장, 완전히 안전을 보장. 북한 정권 인정해라. 완전하게 인정해라. 미국은 북한의 독립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전 세계가. 두 번째, 그 전 단계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라. 대북 제재 완화하기 전에 뭐예요? 뭐 내놔라. 뭐 내놔라. 그걸 내놔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주겠다는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표하는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18년 9월 달에 9.19 합의에서 뭐 철도 뭐 어쩌고 팍 띄웠지 않습니까? 다 줄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노이 회담이 있기 전에 우리 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합의만 하시면 우리가 다 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됐거든요. 왜 안 됐냐? 미국은 너 비핵화 하라 이거잖아요. 비핵화는 영변에 있는 이미 수명 다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정부는요. 지금 월성 1호기 30년 가동하고 추가로 10년 완전히 고쳐서 하겠다는 거를 이번에 완전히 세워버렸어요. 그것도 한국 수력 원자력을 움직이는 정재훈 사장. 참 재밌는 사람이죠. 그 양반이 이끄는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 정부의 지시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수명이 딱 지나서 그러면 다 다운 스톱시킵니다. 모든 수리를 해서 더 쓸 수 있다는 허가가 난 것도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는요. 우리 고리 1호기보다 더 오래된 우리는 이미 해체해버린 그 옛날에 우리 영구형 원자로 있습니다. 그 정도 겁니다. 그 정도. 그러면 저걸 해체를 해야 되는데 저자들은 해체할 돈이 없고 실력도 없는지 미국 놈들이 비핵화하겠다 그러면 들어와서 니들 돈으로 하거나 한국이 하려면 하라 그거거든요. 그런 거를 해체 카드로 지난 하노이 들고 온 겁니다. 이미 돌리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 돈은 없고 미국이 그거 말고 요거 했더니 대답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비핵화 의의가 없어 하고 깬 거거든요. 그다음부터 이제 다시 판문점 회동을 해보고 워킹그룹을 돌려봤는데 계속 미국은 얘기해요. 비핵화해. 이미 다운된 거 말고 새 거. 근데 거기서 이제 북한이 이래? 이러면서 이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내 능력 보여줄게. 북한이 얘기한 게 뭐예요? 지난번에는 단거리 발사, 즉 고각으로 발사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했기 때문에 수평거리로는 멀리 안 갔습니다. 이걸 수평으로 쏘면 미국까지 간다는 능력만 보여준 거죠. 아마 이번에는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쏘게 되면 미국이 MD를 가동하고 공격을 하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우주 발사체로 위성을 띄우는 걸 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우주로 올라간 거를 이렇게 하면 미국 LA나 뉴욕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바짝 조이려고 했는데 미국으로서는 그 위기 조장하지 마. 군사적인 대응도 할 거야. 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거기에 끼어들고 싶은데 미국이 한미 공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워킹 그룹을 딱 만들어서 거기서 합의된 것만 미국이 같이 합시다. 유엔 공조 깨지 마시오. 이렇게 하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미 문 대통령은요, 트럼프랑 여러 차례 만나면서 기싸움에서 졌습니다. 둘이 만나서 본인이 뭐 한국에서 하게 되면 좀 유리하겠지만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뭐 하고 압도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압력을 넣을 수단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반미 주자들은 감정이 올라오죠. 근데 감정이 올라와서 결론이 뭡니까? 북한에 대한 지원해주면 북한은 비핵화 안 했는데도 지원이 오게 되면 좋죠. 불감, 청위원전, 고소원. 이거 아니에요. 미국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위협을 가했는데 왜 작년에 안 쐈느냐? 그건 중국이 북한을 무지하게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에. 북한 처지에서는 일단은 겨울에 먹을 게 없는데 뭘 받아야 되는데 뭐 한국 거 받고 미국 거 받으면 제일 좋은데 대북 제재가 한순간에 유엔에서 해제를 못해요. 근데 누군가가 자꾸 북한을 지원해주고 하면 그게 기회가 돼서 무너지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23일 날 우리 대통령이 중일 정상회담 차 중국을 가셔갖고 시진핑을 만났을 때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표현, 뭐 정확한 문구는 보십시오. 뭐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 비슷하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게 있습니다. 모두 연설 청와대 사이트에 떠 있고요. 그 후에 발표문 우리 대변인이 한 거 떠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한 줄만 딱 나옵니다. 고맙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유엔도 안 주는 걸 중국이 줬습니다. 지금 중국도 이거 절대로 자랑 안 합니다. 하게 되면 시끄러지고 유엔 제재 어겼다 문제가 나오는데 왜 중국이 지원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어디선가 받기만 하면 되니까 오케이 일단 받았어 하고 물러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중국은 앞으로 미국에 맞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합의하기 전에 미중 간에 무역 합의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약간 굴복한 거죠. 근데 중국은 거기서 밀려난 거를 입쪽으로 어퍼커트 친 겁니다. 중국은 그 북한에 대한 지원을 1대1로 차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중국의 1대1로 외교 전략이 부닥치면서 서로 동맹국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우리의 신남방 정책이 공통점이 있으시니 어떻게 하자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12월 23일 우리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났을 때 발표만 보게 되면 중국의 1대1로와 우리의 신남방 정책에 공통점이 있으면 뭐뭐뭐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한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미국에서 보게 되면 이건 친중 노선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지원했기 때문에 고맙다라고 한 걸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때문에 북한을 비핵화로 모으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여러 가지 이유를 잡아서 중국에 대한 제2차 무역 제재, 제2차 무역 합의를 하기 위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싱하이밍 대사가, 중국 신임 대사가 와서 대통령한테 신임장도 내기 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한중은 운명 공동체고 코로나 바이러스 왜 안 막냐? 왜 자유교역? 이런 얘기를, 오만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베풀었으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한테 베풀었습니까? 북한한테 베풀었어요. 큰 소리는 누구한테 칩니까? 우리한테 칩니다. 이게 다시 방향을 바꾸면요. 옛날에 노태우 정부가 정신없을 때 소련에 차관을 제공하면 통일되는 줄 알고 돈을 떡커덕 줬어요. 독일은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됐지만 우린 그런 사정도 그런 조건도 안 갖췄는데. 근데 그 다음에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바뀌면서 돈을 못 갚으니까 갚아라. 탕감도 해주고 뭐 비탕감 해주고 이자 탕감 해주고 하는데 질질 끌거든요. 러시아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북한한테 받을 돈이 굉장히 많은데 퉁치자는 거잖아요. 왜 생색은 북한한테 내고 지원은 다 북한한테 하고 생색은 우리한테 하느냐 이거예요. 네. 근데 북한이 위협을 우리한테 가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공통점입니다. 계속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여서 통일을 하겠다, 뭐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그 퉁치는 걸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야. 받는 순간에 국내에서 여론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일본은 조금 받기도 했죠. 이겁니다. 이게 이 정권 실세들의 국제관입니다. 지금 이 정부 실세들이 가장 추진하고 싶은 게 대미 자주권 차원에서 전자권 전환입니다. 전자권을 갖고 와야 된다. 전자권을 안 갖고 있으니까 한국군이 미군의 용병처럼 쓰이겠고,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다, 주둔군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속국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전자권 안 갖고 오게 되면 미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때릴 수 있다. 그래서 갖고 와야 된다. 안 가지고 오면 미국이 안 때립니까? 한국과 상의 없이 그냥 때릴 수 있죠. 별도의 나라로서. 이 동맹 문제는요, 이게 지금 가장 대한민국의 핵심입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적을 상대하고 있을 때 내 힘만으로 국력을 키워서 상대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럴 땐 동맹을 하게 되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큰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센 놈하고 해야죠. 약한 놈하고 되면 의미가 없고. 그래서 미국조차도 지금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 맞습니다. 슈퍼파워의 패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런 패권 국가들은 각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거든요. 대영 제국이라든지 몽골 제국, 대일본 제국도 조선하고 만주 제국하고 뭐 대만 이렇게 지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 동맹으로 합니다. 동맹. 유럽 전체를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나토란 동맹, 미일 동맹, 한일 동맹, 동맹을 안 맺은 나라들은 같이 연합훈련으로 쭉 하면서 다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면 저항이 생기는데 군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권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깬다? 이건 깨기 쉽지 않아요. 여기 편승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게 좋고, 독일은 거기에 편승해서 통일을 이룬 나라입니다. 미독 공조로. 그때 콜 총리하고 아버지 부시, 부시의 커넥션. 그게 좋았던 겁니다. 그때 독일 외상이 누구죠? 그 양반하고 슐츠 장관하고 뭐 이런 커넥션.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오케이. 그분들 영어 잘하니까 샤라샬라 해갖고, 오케이. 이렇게 하죠. 지금 한국의 강경화 장관이나 또는 우리의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또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실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전화 막 해서 와 샬라샬라 하나요? 못합니다. 오히려 대립각입니다. 지금 이분들의 생각은 대미 자주 한국은 모순이 많은 사회, 기생충처럼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인식은 80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오래오래 갖다 보니까 이제 그 진실로 믿게 됐는데, 진실은 아까 말한 대로 김광현 씨가 얘기한 대로 반대입니다. 네. 근데 국민들은 그런 왜곡된 거를 약간은 좋아해요. 억눌린 사람이 한을 푸는 걸 좋아하거든요. 현실과 다를지언정. 그래서 우리가 대미 자유를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지만 실익이 뭐냐라고 돌아가 보면 외톨이 돼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경쟁국한테 먹히는, 미국은 버리는 카드니까 먹든 말든 대신에 한국 내지고 딴 거 먹으려고 그러겠죠. 네, 그런 장기판에 쫄이되는 처지가 될 수 있는데도 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파라사이트에 환호하시는 분들 저는 뭐 좋습니다. 저도 보러 갈 겁니다. 근데 그런 면도 있다는 걸 봐주시고요. 이 정부 실세들이 이 세계를 못 따라가는 게 바로 이제 이 스탠퍼드 대학 교수님도 얘기하시고 우리 논술위원도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건데, 왜 대학교 때 수준에 머물러 있냐 이거죠. 저는 이 정부에 계신 분들, 뭐 우리 외교하신 분들 다 아시는 명저, 20년의 위기. 이거 그 유명한 역사란 무엇인가, 운동권 처음 들어가면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는데 그 양반이 쓴 20년의 위기입니다. 20 Years Crisis인가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역사학자가 쓴 국제정치학 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918년에 끝난 1차 대전하고 39년에 일어나는 21년 정도인데 20년으로 볼 수 있죠. 그 사이가 평화가 아니라 위기였다는 겁니다. 두 전쟁 사이에 전쟁의 연속, 전쟁과 전쟁 사이에 정전 기간이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1차 대전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왜 20년 만에 또 일어났느냐? 이건 위기관리에 실패한 거다. 영국의 실패였다. 미국의 실패였다.
미국은 국제연맹 만들고 뭐 하려고 실패했고 자기는 가입 못하고 그런 것들을 분석한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냉정하게 한 거죠. 네. 역사는 무엇인가 보고 나와서 파쇼 타도 외쳤던 분들이 이 책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53년도 전쟁 끝내놓고 지금까지 70년 정전 체제인데 이게 다시 위기가 되면은 우리는 70년의 위기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이에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보게 되고 어떤 한국이 빈부격차가 크고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나가다 보면은 나무장단에 춤추면서 그래 미국은 네 맘대로 미국이 한국 네 맘대로 살아가고 버리는 카드로 되는 순간 우리는 저쪽에 내주는 사석이 되고 미국은 주는 대신 딴 걸 잡아먹는 그런 바터가 되는 대상이 되는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아무리 대단해도 저희 회사 사장이나 저희 간부들 못 이깁니다. 인사권 진 사람들. 그건 대드는 게 아니에요. 맞춰주는 거고. 그건 종속 변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내가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그걸 헷갈리면은 내가 졸인지 장인지를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은 운이 좋으면 장렬하게 죽고 대부분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기 때문에 거기서 스토리가 나와서 영화는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사람 심금은 울리죠.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들이 위대한 거는 그러한 죽음이 아닌 대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거든요. 지금 뭐 우리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남북관계는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점점 깊이 들어오고 있고 시잉하이밍 대사는 저런 소리 하고 있어요. 자꾸 중국으로 갑니다. 지금 이 정부는 4월 총선 앞두고 남북관계 어떻게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게 안 돼도 연료성 때문에 또 5월, 6월 뭐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그럴수록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이 원하는 전작권을 받아낼까요? 점점 어려울 겁니다. 한국 경제도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꽤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못난 나라라고 생각해서 운동권적 시각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무덤을 파는 이거는 어리석음이죠. 과거 박정희가 카터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싸움하고 달라요. 카터가 그때는 미국의 소수파였고 그래서 그 카터 시절에 박정희는 한미 연합사를 만들어내잖아요. 한미 공조가 그런 공조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대통령하고 싸우면서.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문 대통령도 지금 쭉 대미 관계를 하면서 이미 자신감이 잃었고요. 이미 힘은 느꼈어요. 근데 이제 이불 속에서 계속 싸워 하고 자기는 뒤로 빠져 있는 모습이죠. 네. 김현정, 뭐 최정권, 뭐 이런 영어 잘하는 사람들 해봐. 정의용 그분들은 뭐 힘이 있나요? 대통령이 앞에 안 나서는데 이게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여러분들 뭐 신문 한 벌 사는데 돈이 얼마 안 되죠. 근데 거기에 난다긴다 하는 논설위원 학자분들이 쓰는 글들이 주옥 같은 글들. 그분들 그거 쓰려고요. 며칠 끙끙대고 책 보고 뭐 끙끙댑니다. 좋은 글들 많습니다. 아마 가장 저렴한 돈을 내고 가장 좋은 지혜를 얻는 게 저는 제가 공부해보니까 이런 명저도 좋지만 명저보다가 이걸 엑기스로 녹이는 신문의 칼럼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좋은 신문 많거든요. 많이 한번 보시고요. 계속 보시다 보면은 해안이 열릴 겁니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